저는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식 사진작가로 일한 수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파라티에서 겪은 일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출장 여행이 그렇게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리나와 라파엘의 결혼식 촬영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은 18세기 지어진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오래된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들을 포착하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지만 여행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결혼식 날, 교회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은 들떠 있었고 신랑과 신부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기 다른 웃음과 기쁨의 눈물을 담아내느라 바빴습니다. 너무 일에 몰두해서 한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흐릿하고 분명치 않은 어두운 형상이었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문제나 렌즈의 결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했지만 그 형상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항상 멀리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검토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셉션 중에 사진들을 더 차분하게 검토하기 위해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어두운 형상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논리적인 설명을 찾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차가운 느낌 외에는 말이죠. 얼굴을 씻고 진정하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동안 등 뒤에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 어두운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어떻게든 화장실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그 형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보았던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잠든 짧은 시간 동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도입에 불과했습니다. 다가올 일을 알았다면 파라티를 떠나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필요성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진정한 공포의 본질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사진을 차분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했지만 두려움을 직면하고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검토하는 동안 그 어두운 형상은 거의 모든 사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를 쫓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지만 무엇인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볼수록 불편한 느낌이 커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불안하게 만든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마리나와 라파엘이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것에 무심한 채로, 그리고 저 멀리 거의 보이지 않게 그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선명해졌고 마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먹어치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형상은 사람의 그림자 같았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어둠이 제게 화면을 통해 직접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빛과 그림자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편집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계속 분석할수록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리셉션 동안 사람들을 춤추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행복한 신랑 신부를 보며 그들에게 사진 속 형상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진작가가 누군가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유령 이야기로 망칠까요? 당장은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존재가 내 주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사진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다시 화장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굴을 씻는 동안 다시 그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들어 거울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감이 너무 강렬해서 거의 누군가가 제 뒤에 있었다고 맹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저 우연이나 빛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상이 있었고 통제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하고 불안한 채로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이미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형상은 항상 마리나와 라파엘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기쁨에 이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볼수록 그 존재는 더 명확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악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리셉션 동안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지켜보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홀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강한 추위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내 주변에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급히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일을 계속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동안 숨을 고르기 위해 홀을 나섰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갑자기 그 어두운 형상이 뒤에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존재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존재감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속삭였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공포가 밀려왔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점점 더 크게. 결국 화장실에서 뛰쳐나올 힘을 모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홀로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 경험은 저를 동요시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형상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일을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울 속 그 형상의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가 더 가까워지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잠들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지켜보는 것뿐 아니라 그녀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비극과 죽음을 일으키며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든 짧은 순간에도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 어두운 형상은 항상 존재했고 이제는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끔찍한 비극과 죽음을 일으키며 땀에 젖어 깨어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알아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사진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형상은 모든 사진에 나타났고 항상 신랑과 신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볼수록 그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악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정회, 다시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형상의 근원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고 불편한 느낌은 더욱 커졌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추위는 더해졌고 지켜보는 느낌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회의 뒤편에서 오래된 책과 문서들로 가득 찬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기록들을 뒤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의 끔찍한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결혼식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죽음, 끔찍한 사고들, 모두 제가 사진에 담은 그 어두운 형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수년 전 결혼식 날 배신당하고 살해된 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 그 교회를 괴롭히며 그곳에서 결혼하는 모든 커플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사진과 읽은 모든 이야기는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는 무언가와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제 머리는 끔찍한 이미지와 공포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도시의 누군가가 배신당한 신부에 대한 전설에 대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작은 지역 도서관으로 가서 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인 페드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페드로는 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진에 담은 형상은 배신당한 신부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교회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제 공포를 자아내는 그 동일한 어두운 형상이 모든 사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항상 행복한 커플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영원히 파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을 발견했습니다. 긁힌 자국과 멍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단지 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방식으로 저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신은 무너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두운 형상은 사진과 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숨막히게 느껴졌고 제 삶의 통제권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 오래된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존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리거나 설명할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패턴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어두운 형상이 사진에 나타난 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드로와 다시 대화했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페드로는 배신당한 신부의 전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신부의 이름은 클라라였고 결혼식 날 자신의 신랑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 교회를 괴롭히며 그곳에서 결혼하는 모든 커플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페드로는 저에게 더 오래된 교회의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곳에 항상 나타나는 그 어두운 형상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화를 찾지 못하고 결혼식마다 그녀의 분노와 고통은 더 커졌고 그 존재는 더 강력하고 무서워졌습니다.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저주를 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몇몇 사람들이 클라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고대의 의식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험은 엄청났고 실패하면 죽음이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더 많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제 몸에는 점점 더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겨났고 피로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의식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클라라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날 밤 의식의 세부 사항들을 공부하며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으로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클라라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들어가서 페드로가 준 지침을 따라 장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모든 소리와 그림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걸기로 했지만 두려움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의식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클라라를 해방시키고
저 자신도 해방시키기 위해 교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지켜보는 느낌은 강렬했습니다. 페드로는 촛불과 고대 의식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걱정했지만 우리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물건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고 교회의 절대적인 고요는 어두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즉석 제단을 준비하는 동안 페드로는 클라라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활기 넘치는 젊은 여인이었고 모두에게 사랑받았지만 결혼식을 앞둔 날 질투와 절망에 사로잡힌 그녀의 신랑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클라라의 영혼은 교회에 갇혀 있었고 분노와 슬픔에 잠식되어 다른 이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촛불의 빛이 교회의 오래된 벽에 흔들렸고 그림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드로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의식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이상한 에너지로 떨리는 것 같았고 내면에서 오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촛불이 꺼졌고 교회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다니엘. 그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제 피는 얼어붙었습니다. 등 뒤에 존재감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어두운 형상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계속 의식을 진행하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보이는 그 존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절망의 깊은 구멍이었고 그녀에게서 나오는 고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 두려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손을 들었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가슴이 압박되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식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존재는 저항했습니다. 페드로는 주문을 계속 외웠고 저는 이미지가 번쩍이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클라라의 삶을 그녀의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당한 순간, 그녀의 고통과 분노가 그녀의 영혼을 부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클라라의 존재는 더욱 강력해졌고 가슴의 통증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지만 분노가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의식은 절정에 달했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클라라를 바라보며 연민과 이해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 속 어둠은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장소를 휩쓸었고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클라라는 벽에 울리는 비명을 지르더니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페드로는 무릎을 꿇고 지쳐 있었고 저는 아직도 가슴의 통증을 느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존재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물러난 것뿐이었습니다. 클라라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고 진정한 평화는 아직 요원했습니다. 그날 밤 교회에서 나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저는 클라라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에서 교회를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단지 일시적으로 물러났을 뿐이며 그녀가 다시 돌아올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질식할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쉬려고 했지만 수면은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클라라의 이미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깨어나며 차가운 땀에 흠뻑 젖고 그 어두운 존재가 여전히 제 주변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립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하고 일어난 일들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피하며 그 존재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 클라라의 저주를 끝낼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저의 편집증을 더욱 키웠습니다. 클라라가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벽에서 나오는 속삭임과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계속 나타나고 마치 그 존재가 천천히 저를 고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도시를 걷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니는 느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거리의 사람들마다 어둠에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라티는 더 이상 친근한 도시가 아니라 저주받은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로 여러 번 돌아가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방문할 때마다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클라라의 존재는 뚜렷하게 느껴졌고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왔지만 그도 그 존재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교회는 이제 우리 두 사람에게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클라라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고 오래된 주민들과 대화하며 그녀의 삶과 죽음에 대해 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배신당하고 살해당한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고 그녀의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고통과 분노는 엄청났고 그녀의 고통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강해지고 저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립감, 끊임없는 두려움, 점점 더 강해지는 공격들은 저를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라라가 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쫓기는 느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의식을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준비와 결단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페드로와 저는 수시간 동안 의식을 검토하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더 잘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끝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영혼을 그녀의 영역에서 직접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전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밖에서 울부짖고 내부는 마치 죽음이 함께 있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촛불을 켜고 제단을 준비하며 각자 맡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긴장은 짙게 깔렸고 지켜보는 느낌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온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클라라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보다 더 뚜렷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공기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면서 클라라의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며 페드로는 주문을 계속 외웠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돌아왔고 클라라의 삶을 다시 보는 듯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배신, 죽음, 그녀를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으로 변하게 만든 분노를 보았습니다. 클라라의 존재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려나가려는 것을 느꼈고 페드로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그림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촛불은 깜빡이며 거의 꺼질 듯 했습니다. 클라라의 형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의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클라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페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주문의 마지막 구절을 최대한의 힘으로 외웠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에너지로 폭발하는 것 같았고 클라라는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클라라의 형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줄어들고 공기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주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교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클라라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더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페드로와 저는 거기서 숨을 헐떡이며 지치고 살아남았습니다. 클라라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결단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클라라의 영혼은 평화를 찾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날 밤 페드로와 저는 다시 한번 클라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더 약해졌지만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고대 의식과 고서들을 연구하며 그녀를 영원히 해방시킬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밤 호텔에서 클라라의 존재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미묘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하고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멀리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다니엘, 그 목소리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여전히 평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교회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공기는 깊은 슬픔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교회 중앙에 앉아 클라라와의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큰 소리로 그녀의 고통과 고통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도우려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변의 그림자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추위가 느껴졌고 눈을 떴습니다. 클라라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덜 위협적이었지만 여전히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순간 그녀의 삶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보였습니다. 비극 이전의 행복, 배신당한 고통, 그녀를 잠식한 분노,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기 전에 클라라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그림자들은 강해졌고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사라졌고 저는 혼자 교회에 남아 헐떡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를 떠나며 실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갇혀 있었고 저는 그녀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지치고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악몽을 꾸었습니다. 클라라는 교회에서 혼자 영원히 고통과 절망의 순환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곳은 비어있고 고요했습니다. 클라라의 존재의 흔적은 여전히 느껴졌지만 분위기는 더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비록 평화롭지는 않지만 파라티를 떠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클라라를 해방시키지 못했지만 그녀가 제 연민과 이해를 느꼈기를 바랐습니다. 그 경험은 영원히 저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꿈속에서 느낍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저는 멀리서도 여전히 사진에 담긴 그 어두운 존재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그날 겪은 공포와 여전히 그 장소를 괴롭히는 영혼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